구조론을 어떻게 딱 한마디로 설명하는 방법을 내가 찾아냈어. 그게 뭐냐면 연력학 1, 2 법칙이다. 이거 뭐 옛날부터 했는 얘기인데, 문제는 내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연력학 0법칙이 또 있는 거야. 법칙이 3개가 됐어. 또 3법칙이 있어. 그럼 법칙이 4개가 된 거야. 4법칙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뭔가 자꾸 법칙이 늘어나고 있어. 근데 3법칙은 그 절대 영도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거고, 또 0법칙이 있어. 뭐 개의 법칙인가 뭘 잘 모르겠어. 연력학 1법칙, 2법칙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미 0법칙, 3법칙이 있다면 4법칙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연력학으로 얘기하자, 이렇게 내가 정한 게, 첫 번째 법칙은 개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은 대칭의 법칙. 이게 이제 연력학 1법칙이야. 대칭이라는 건 질이 있으면 양이 있다, 다하고 빼면 제로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연력학 2법칙은 비대칭의 법칙이라는 거지. 대칭이 있으면 또 비대칭이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 비대칭의 법칙을, 뭐가 비대칭이냐? 방향, 순서, 무한,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게, 바둑을, 우리가 처음 바둑이라는 게임을 만들고자 하면, 개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방도 가지고 있다. 이 연력학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내가 정확히는 안 봤는데 검색해보면 나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냐면, 무인도가 있다. 무인도에 내가 있으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무인도를 가지고 있으면 얘도 무인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 이 무인도 내 거야. 그러면, 아, 이 양반 내 건데 그런다고. 근데 여기서 제3자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있으면, 야, 우리 이게 누구 거냐고 이제 소송 걸 거 아니야. 근데 소송 걸라 해도 제3자가 없어. 얘가, 아, 나는 친구가 있다. 친구가 누구냐, 얘다. 나도 친구가 있다, 얘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건 항상 얘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상대방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바둑판이라는 거지. 바둑을 할 때 나는 361로의 기회가 있어. 상대방도 361로의 기회가 있는 거야. 바둑판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사실 흙이 약간 유리하지. 흙이 한 칸 더 많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방도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그 개의 법칙이고, 두 번째 대칭의 법칙. 항상 방해자가 있다. 무인도에 2명밖에 없으면 얘가 뭘 먹으려면 얘가 나도 한 입 그런다고. 항상 방해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연력학이라고. 연력학은 모든 복잡한 조건을 다 없앤 거라고. 열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없앤 거라고. 그러니까 제로 상태, 더 이상 단순해질 수 없는 최대한의 단순화된 상태가 연력학이라고. 그래서 가장 단순한 상태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상대방도 가지고 있다. 항상 반대파가 있다. 그리고 한 번 가면 올 수가 없다. 이 방향의 법칙. 순서의 법칙은 순서를 앞지를 수가 없다. 바둑판이라고 보면 되물리기 안 되잖아. 일수불퇴 뭐 이런 거 있잖아. 딱 떠놓고, 아, 이거 아니다 하고 다시 뗄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이 방향의 법칙이야. 순서의 법칙은 뭐냐면, 놓은 자리에 또 놓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이미 상대방 돌이 있으면 그 위에 하나 더 놓거나 일을 할 수 없어. 반드시 순서대로 가야 되지. 이 순서를 거슬러 거꾸로 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무한의 법칙인데, 무한의 법칙은 사실은 바둑판이 좀 커야 돼요. 우리는 이게 361로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바둑판의 칸이 100개밖에 없다면, 이건 고수가 있어도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지. 고수가 실력을 발휘하려면 이 칸이 좀 클수록 좋다. 그리고 점점점 뻗어나간다는 거지.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야기한 그 어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그 연력학 법칙이 어떤 우리가 처음 바둑판을 설계할 때의 필요한 규칙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지. 바둑 아니라 모든 게임에도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단순화된 상태에서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나중에는 뭐 한 수 접어주기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기본 5개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걸 변화시키는 건 이 규칙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규칙을 인정하되 일단 일수불태도 한 수는 눌러줄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바꾸면 돼.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규칙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고, 규칙을 인정한 안에서 규칙을 살짝 바꾸는 방법으로 게임을 운영할 수 있다. 바둑이든 장기든 모든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를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지구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바둑을 두고 있었다. 바둑 고수가 바둑 한 판 두자 해가지고 지구에 온 거 아니라고. 태어날 때는 지구에 딱 오자마자 벌써 엄마 아빠 다 정해져 있어. 한국인 고향 다 정해져 있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바둑은 진행 중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바둑을 두는 게 아니고 나무 바둑을 두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두는 바둑을 중간에 뺏어서 이 바톤 터치해서 바둑을 두다 보니까 뭔가 엉망이 된 거야. 그러니까 포석을 생략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의 바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바둑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 이야기하고,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질, 입자, 힘, 운동량. 질은 결합하라. 입자는 독립하라. 힘은 교섭하라. 운동은 변화하라. 양은 침투하라. 이렇게 있는데, 이거하고 굉장히 잘 맞아. 이게 뭐냐면, 내한테 있는 것도 그것을 상대방도 가지고 있으면 결합하라. 두 번째, 항상 반대파가 있으면 독립하라. 세 번째, 갈 수는 있고 올 수는 없다면 교섭하라. 갈 수는 있고 올 수가 없다면 친구를 대신 보내야 돼.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뭔가 교섭을 해야 된다는 거야. 순서, 추월할 수 없다면 변화하라. 추월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무한의 법칙, 끝나지 않으면 침투하라.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잘 맞아. 그래서 질, 입자, 힘, 운동량은 결합하라, 독립하라, 교섭하라, 변화하라, 침투하라 이건데, 이것이 항상 내한테 있는 것은 상대방에도 있다. 항상 반대파가 있다. 갈 수는 있고 올 수는 없다. 추월할 수는 없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다. 이런 5가지의 어떤 규칙을 딱딱 대칭이 돼.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지. 5가지 어떤 게임의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5가지 어떤 대응 방법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역사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연력학 1, 2법칙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과학자들이 뭐 0법칙, 3법칙 이거 자꾸 만들어내서 많아졌는데, 하여튼 이 우주 안에 이 법칙은 5개라고. 그 차원 개념도 보면 이상하게 전부 4개야. 양력, 강력, 뭐 전자기력, 중력 이렇게 4개, 자연계에 4개의 힘이 있다 그러고, 차원도 0차원문에서 3차원까지 4개가 있다 그러고, 이것도 4개잖아. 근데 사실 5개라고. 근데 왜 5번째를 못 보느냐 하면, 양을 법칙이라고 생각 안 해. 양은 이제 사건의 종결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잘 찾아보면 모든 것은 5개로 되어 있다. 이 법칙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요것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은 이 안에 답이 있다. 근데 내가 또 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디자인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구조론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디자인을 너무 몰라. 그걸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왜 사람들이 디자인을 모를까? 간단해. 현대차가 왜 디자인 족같냐고. 그 족같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최고수들을 모아놨는데 족같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원래 디자이너 세계의 그 고수들도 내가 볼 디자인을 몰라. 그 기아의 피터 수라이어인가? 그 양반도 내가 봤을 때 몰라. 조금 알아. 그냥 감으로 대충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동대문에 디자인 플라자인가? 그 아저씨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디자인을 아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야. 대충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사실은 아주 쉬운 건데, 존나 어렵다. 굉장히 쉬운 건데 왜 존나 어려울까? 그걸 내가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내가 최근에 사람들에게 디자인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보고, 너는 진짜 디자인을 모르더라고. 전부 자기가 보고 느낀 걸 이야기하려고. 자기가 보고 느낀 건 디자인이 아니지. 그건 그냥 지가 그렇게 느낀 거지. 절대 자기 느낌 따라가면 안 되고. 뭘 따라가야 되냐. 디자인은 권력이다. 그러니까 권력 있는 것이 좋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미리 정해놔야 돼. 그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집트 왕이 피라미드를 딱 설계를 했어. 근데 원래 이전에 또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가면 이런 뾰족한 피라미드가 있고, 그 앞에 문이 있어. 이런 피라미드가 수단에 가보면 많이 있어. 굉장히 예쁜 피라미드가 있어. 작아, 그런데. 그리고 3층짜리 피라미드도 있어. 이것도 나름대로 멋있는데, 이런 피라미드도 있고, 또 마우솔레움이라고 굉장히 멋진 그 피라미드 비슷한 영묘가 있어, 영묘. 마우솔레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피라미드 사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게 제일 아름다워. 온갖 장식을 해놨어. 아름답게 만들면 아름답지. 뭐. 존나 예쁘게 해놓은 거야. 그럼 이게 제일 아름답다고. 그럼 제일 못생긴 게 이거야. 여기는 봐. 뭔가 뾰족하고, 또 멋진 거 있고, 돌도 예쁜 돌로 썼어. 그래서 작아. 이것도 뭔가 웅장하잖아. 삼층으로 돼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디자인이 있다고. 근데 디자인이 제일 한심한 게 이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이 두 개를 보여주면 어느 게 낫냐 하면 이걸 선택한다고. 이게 더 예뻐. 근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도 이 마우솔레움이 나오는데 그건 지금 파괴됐고, 근데 비슷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마우솔레움이 어떤 건지 대충 알 수 있거든. 근데 존나 멋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낫냐면 이게 당연히 낫지. 근데 문제는 권력이라고. 이쪽이 이쪽보다 더 권력이 세다는 거야. 일단 내가 왕이다 치주 신하들한테 어떤 디자인이 좋냐고 신하한테 딱 찍으라면 신하가 이제 이게 제일 점수가 낮지. 그럼 이게 이것보다 더 좋다고. 그럼 이 디자인으로 갑시다 그런다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신하가 이게 더 낫다 그러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이게 더 최고다 그런 거야. 그럼 신하끼리 경쟁이 막 붙어 버리는 거야. 그럼 왕은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보고 삐져버려. 내가 어느 피라미드 최고자 하고 물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고 있어. 왕은 혼자 소외돼가지고 막 짜장면 먹고 있어야 돼. 너 논쟁 끝나면 얘기하고 자기 혼자 짜장면 먹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왕이 권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디자인은 권력인데 이런 이 장식 위주로 가면 나는 여기에 봉황도 붙이고 용도 붙이고 뭐 드래곤도 붙이고 기린도 붙이고 코뿔소도 붙이겠다. 나는 여기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우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 장인이 권력을 가져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왕권과 장인의 권력이 충돌한다는 거지. 그 왕은 존나 뿔따고 날 거 아니야. 어느 순간 장인이 폐하 아니옵니다. 이것이 디자인입니다. 이건 족같아요. 그럼 왕 개망신을 당해가지고 막 삐져버린 거야. 그냥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자기한테 권력을 주는 게 아름답다고 말해야 돼. 이게 아름답지. 그럼 족같은데요. 그럼 너 총살. 이렇게 해야 이제 왕한테 권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된다고. 군부대에 가보면 단체 생활해 보면 알게 되는데 제일 나쁜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제일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오늘 우리 뭐 심심하니까 장기자랑 대회를 한번 해볼까? 부대 체육대회 한번 할까? 존나게 고생하네. 그때부터 이제 개고생이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추석 명절 뭐 설날에도 조용하게 그냥 아무 일도 안 돼. 그냥 삐져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지. 우리 명절이니까 뭐 체육대회 한번 하자. 그때부터 뺑뺑이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건 죽음이야. 좋은 건 좋은 게 아니다. 제일 나쁜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런 권력의 어떤 논리로 디자인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디자인을 권력의 논리로 보지 않고 어떤 이런 걸로 보면 결국 장인이 권력을 가지는데 그럼 그 장인 중에도 제일 그 부지런하고 실력 없는 삼류 장인이 제일 권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장인은 다 도태되고 뭐 남대문을 복원하더라도 그 이상하게 뭐 야구계 뭐 희한하게 엉터리로 하는 놈이 제일 돈을 많이 벌어. 디자인은 모든 어떤 장식을 다 없애고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가야 왕의 권위가 살아난다는 거지. 어떤 디자인이 좋은 것인가 하면 새끼를 칠 수 있는 디자인이야. 이것이 기본형이고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변형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형이 제일 좋은 디자인이고 거기서 변형을 한 것은 안 좋은 디자인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얼마 전까지 한 7, 80년대만 해도 단독주택 지으면 실내 장식에 곡선을 많이 썼어요. 일단 천장에 뭔가 동그란 게 있어. 주변 창문도 동그란 게 있고 굉장히 곡선을 많이 썼는데 지금 곡선이 다 없어졌어. 왜 그러냐면 곡선을 쓰면 개목수들이 제일 권력이 세죠. 제일 실력 없는 엉터리 목수가 나는 동글동글한 걸 10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난 20개 하겠습니다. 난 30개. 막 점점점 어이없는 그 산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청주에 있는 모텔촌처럼 공주의 성처럼 변해가지고 모든 건축이 다 망하는 거지. 그래서 나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어이없는 부족민의 그 화려함과 같은 그쪽으로 경쟁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좀 복잡한 경쟁으로 가면 가장 그 엉터리가 권력을 잡게 된다. 그래서 권력을 뺏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 권력이라는 어떤
본질에서 디자인을 봐야지 어떤 단순하게 뭐, 이게 예쁘다, 저게 예쁘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시대 석탑도 보면 3층 석탑이 기본형이라고. 근데 고려시대 가면 7층, 8층, 9층까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층이 높아져. 이건 뭐냐면 왕의 권력이 망했다는 얘기야. 뭔가 잡다하게 많이 나오면 그것은 권력이 망한 거야. 이번에 그 애플의 아이워치 같은 걸 만든 것도 그런 거 이상하게 많이 나오면 애플의 권력이 망했구나. 애플의 그 사장보다 조금 그 밑에 있는 중간 간부들의 힘이 더 세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독재를 하던 시절은 그런 이상한 게 안 나와. 보스가 망하고 중간 보스가 실력을 가지면 이런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굉장히 멋있어도 이거 빵점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딱 보고 이거 좀 답답하잖아. 삼층 석탑 좀 지루하지. 그래도 이건 최고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원래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걸 우리가 납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도 조미료를 잔뜩 넣은 게 사실 더 맛있어. 근데 조미료를 하나도 안 넣고 심심하게 해놓은 걸 이게 최고 요리다 하고 이제 좀 아는 사람들 그러거든. 그게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심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걸 변용할 수 있지만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그걸 다시 변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심심하게 만드는 음식에 권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권력의 논리로 예술성을 판단하는 거지. 그냥 보기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추상화를 이해할 수가 없지. 그래서 가장 단순화된 것이 가장 권력이 세다. 직선은 내가 항상 그런 얘기, 직선을 먼저 배우고 곡선은 나중에 해야 된다고. 직선은 결합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 근데 곡선은 여기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 안 붙어, 이거. 본드로 붙이면 떨어져. 붙일 방법이 없잖아. 이걸 붙이려면 이거 두껍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곡선을 하려면 공구를 엄청 쳐가지고 굉장히 두툼하게 해놔야 곡선의 미가 살아나지. 그냥 얇게 해놓고 막 곡선 해놓으면 그건 진짜 볼품없거든. 결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안 돼. 지워버려야 돼, 이게.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답답하잖아. 그럼 약간 이제 타원형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은 곡선의 형태는 이런 곡선이에요. 근데 이건 우주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이걸 벌써 동대문에 어떤 아직 해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미 남들이 해먹어버렸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은 곡선은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다 해버렸다고. 곡선은 진짜 이 안에도 밸런스가 있거든. 여기 일 보면 이렇게 다 밸런스가 있어. 숨은 밸런스가 있다고. 이 두 명이 한 명을 상대하는 거야. 이렇게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곡선 디자인은 진짜로 어렵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근데 직선은 그냥 대충 하면 돼. 직선은 그냥 딱 균형이 맞으면 돼. 근데 우리나라 냉장고는 냉장고를 만들 때 막 이렇게 잘라버린 거야. 이게 냉동실, 이거 냉장실. 어긋나잖아. 균형이 안 맞잖아. 근데 서양의 어떤 전문 디자인은 이걸 가지고 이제 석 달 동안 고민하는 거야. 근데 잡스는 자기 집안에 들어온 냉장고 가지고 6달 동안 고민했다는 거 아니야. 뭐 한국 냉장고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막. 이거는 뭔가 균형이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할 것이?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 이거는 둘로 쪼개지잖아. 이렇게 하면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해. 이게 아니야. 이렇게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 막. 그래서 이 직선은 안 돼. 이제 곡선을 해야 돼. 냉장고 이렇게 해야 돼. 우체통처럼 해놔야 돼. 그럼 이거는 이건 완벽해. 잡스. 이거 최고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냉장고 하나만 가지고도 단순하기 때문에 잡스는 6개월간 고민한다. 근데 우리는 냉장고 사람 그냥 아침에 딱 5분 안에 결정해버려. 검색해 5분 만에 이 냉장고 땡. 권력의 문제를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간에 어떤 굉장히 내밀한 그 어떤 복잡성이 있고 특히 곡선일 경우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곡선에 도전하면 안 된다. 컵을 하나 만들더라도 곡선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컵을 만들었다고 치자. 손잡이를 붙일 수가 없어. 여기에 이 좀 이상해. 여기에도 이상해. 뭐가 안 맞아. 그럼 직선으로 하면 그냥 손잡이 이렇게 붙이면 돼. 곡선으로 하면 차라리 손잡이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지. 아예 손잡이 없는 항아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곡선은 진짜 어렵다. 결합성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이 곡선에는 잘 보면 이 안에 콤파스의 어떤 동그라미 있어. 잘 보면 이런 안에 3개의 동그라미가 들어있다고. 그 이 안에 비례가 있단 말이에요. 1대2 이렇게
비례가 있기 때문에 곡선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여기 본질이 뭐냐면 권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곡선은 이게 결합성이 떨어진다. 이것도 결국 권력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현대차 앞에 보면 그 뭐 자지처럼 이렇게 해놨어. 헤드라이트를. 그 우리는 이걸 그냥 기본으로 막 5분 만에 디자인해 버렸다 그러는데 외국 사람이 보면 충격을 받거든. 야, 현대놈 존나 과감해. 차 앞대가리 자지를 딱 붙여놓고, 이 새끼는 진짜 대단한 놈이야. 넌 뭐, 그 현대차 죽여간데 그걸 디자인한 놈은 내가 왜 저랬지? 그냥 얼떨결에 자다가 한 건데, 그러고 막. 사실은 굉장히 멋진 디자인이야. 그래서 벤츠도 따라한 거라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그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현대차 내가 봤을 때 이거 디자인하는 아저씨는 그냥 3분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얼떨결에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계속성이 없다는 거지. 거기서 끝나버려. 그걸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요게 동건시대 왕이고, 여기 제후야. 왕과 제후가 이렇게 연결됐다고.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잖아. 근데 우리의 무의식의 본능에서는 그걸 다 생각한다는 거지. 좀 고급차 보면 항상 그 헤드라이트가 2개인데 하나는 크고 하나 작아. 근데 안쪽에 게 커야 되고 바깥쪽에 거 좀 작아야 돼. 근데 아무도 모르고 안쪽에 걸 작게 하고 바깥쪽을 크게 하면 이거 내란이 일어나. 이게 왕이고 이거 제후가 된 거야. 그 왕이 바깥에 있으면 되냐고.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근데 무의식적으로 좀 큰 놈이 안쪽에 있고 작은 놈이 바깥에 있어야 되고,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야 돼. 그 왕 하나에 제후가 2명이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 이런 구조들이 그 권력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디자인을 자세히 살피면 모든 것이 권력의 어떤 전개를 나타낸다. 그래서 권력 있는 것이 좋은 디자인이다. 그 구조론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구조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실은 직관적으로 하는 거거든. 게시판에 쓸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단어를 동원해서 설명을 해놓지만, 실제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당연하잖아. 이렇게 생각해놓고, 내가 왜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나하나 그 언어를 만들어 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연히 생각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언어로 설명해서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들을 것 같아. 사실 군대 가서 좀 고문관으로 해보면 알잖아. 좋은 건 좋은 게 아니다. 제일 나쁜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은 합의가 잘 안 돼. 나쁜 건 합의가 잘 돼. 그래서 제일 형편없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고참들한테 칭찬을 받는다. 제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소대장님, 그럼 우리 가을에 체육대회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병장이 이 새끼 죽을래 그런다고. 그럼 제대 당장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제대할 놈이 우리 체육대회 한다고 준비하겠냐고. 병장 존나 기분 나쁘지. 지금 일주일 후에 오면 제대할 판인데 갑자기 체육대회 하자 그러고, 오늘부터 그럼 체육대회를 준비한 훈련을 하란 말이야.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아이디어를 내지 말라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내야 돼. 모두가 동의하고 찬성할 수 있는 좀 복잡한 아이디어를 내면 안 돼. 그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디자인의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답은 가장 단순한 형태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이집트에도 그 파라오하고 신하들이 회의를 거듭하다가 이런 아이디어 내는 놈 다 사형당했어. 이놈만 살아남았어. 근데 사실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은데 너 사형. 왜냐면 이런 쪽으로 가면 장인이 권력을 잡고 왕을 우습게 본다고. 왕을 가르치려고 그래. 그날부터 이거 한 사람, 폐하, 그건 아니도옵니다. 이거는 루비로 해야 됩니다. 그럼 임금 삐져. 너 사형.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멋대가리 없는 형태, 이것이 제일 아름답다고 막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본질을 굳이 내가 말로 설명 안 해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야지. 질 입자 힘 운동량도 그러라고. 이 제일 단순한 형태가 질이야. 이건 양이라고. 직관적으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디자인의 어떤 본질은 권력이다. 그 권력은 만인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건 제일 바보 같은 거야. 4대강. 뭐 대문화. 말도 안 되잖아. 그럼 다 표를 찍어준다고. 유권자들은 이건 너무나 바보 같은 아이디어니까 나 같은 바보도 넘어가니까 다른 바보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막 표가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나 김일성, 김정은 이런 역사상의 많은 또라이들이 정치를 또라이같이 하는 이유가, 또라이같이 해야 다수가 동의해.
이건 다 그 최근에는 우리나라 축구가 안 되는 다 홍명보 때문이야. 그러면 다 동의해. 뭐가 어떻고 전술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다 홍명보 때문이야. 그래야 막 박수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권력이고 디자인은 그런 어떤 단순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럼 모든 사람의 동의를 끌어내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안 걸어놓고 이거 너무 멋지지 않냐. 그러면 반박할 수가 없어. 아무도 반박을 못해. 반박을 뭐 이셔 반박하지. 없는데 뭐. 추상화들이 사실은 그런 방법을 쓰는 거라.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안 걸어놓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라고. 그게 사실은 대단한 거란 말이야.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건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맞네. 그게 사실은 대단한 것이다. 뭐 음식을 이야기하더라도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고 요리사가 이게 맛있는 거라고 하면 그걸 납득을 해야 돼. 맛있다는 것은 그 맛의 권력을 차지한다는 거거든. 실제 그 음식이 맛있다는 게 아니고 그 음식에서 다른 다양한 음식이 가지쳐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쳐질 수 있는 게 뭐냐고. 향기 좋은 거예요. 향기 좋은 거. 아무 맛도 없는 거. 그 상어지느러미가 진짜 아무 맛도 없거든. 그 소스 맛이란 말이야. 그 상어지느러미는 아무 맛도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소스를 넣든 그게 좋은 요리가 되는 거야. 자체 맛이 없어. 이 권력을 가진 음식은 송로버섯, 캐비어, 홍어 모든 음식을 조지잖아. 그러니까 한식집에 갔는데 이미 입구부터 홍어 냄새가 빵 나. 그럼 그 한식의 모든 요리는 얘한테 다 이제 점령당한 거야. 그러니까 향이 존나게 센 거나 아니면 아무 맛도 없는 무미건조한 거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음식도 보면 사실 송이버섯 맛없어. 근데 사람들 송이버섯 좋다 그러거든. 송이버섯보다 느타리버섯이 더 맛있어. 근데 송이버섯이 최고로 치는 이유는 그 권력이 있다. 그 향이 있다. 그래서 그냥 알아준다. 뭐 이런 거라고. 디자인의 본질은 권력이다. 권력은 다른 것을 지배한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 권력이 없는 음식은 그냥 먹어야 돼. 군말 없이 먹어야 되는데 권력 있는 음식은 자기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여튼 요리사가 존나 말 많게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음식이 권력 있는 음식이다. 오늘 결론을 보면 질입자 운동량 질이 제일 단순해요. 질이 제일 단순해. 양이 제일 복잡한데 제일 단순한 질이 제일 권력이 있다는 거지. 디자인도 그렇다고. 모든 게 세상 모든 게 다 그래. 정치도 그래. 제일 단순한 놈이 이겨. 이명박이 얼마나 단순해. 그냥 아무 생각 없잖아. 맞다.